끝낼게요. 템플릿. 범용 프로그래밍. 범용 프로그래밍.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은 크게 두 종류예요.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게 있고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조금 의미가 달라요.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 범용 함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타입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용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처리하겠다고 만들 수가 없어요. 범용 함수는. 그래서 범용 함수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애들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뭔가 필요해요. 제한시켜야 될 게 뭔가 필요해요. 근데 범용 클래스는 달라요. 범용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특정한 조건이 맞는 애들만 유지하고 싶은 건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하고 싶은 게 범용 클래스입니다. 범용 클래스에 어떤 멤버를 T로 했다. 그거는 모든 종류의 타입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범용 함수는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타입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구현되는 함수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함수를 재정하지 않고 하나의 함수만 정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정의해야 되는 경우랑 다중 정의해야 되는 경우와 범용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중 정의는 언제예요? 알고리즘이 다를 경우. 정수가 올 때랑 문자열이 올 때 알고리즘이 달라. 그러면 그거는 범용 함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범용 함수를 만든다는 건 함수를 몇 개? 하나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만 만든다는 거는 알고리즘이 타입과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타입이 달라지면은 알고리즘이 달라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중 정의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 프린트 인트, 프린트 더블 이렇게 만들겠지만 지금은 그냥 프린트 하고 인자만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다중 정의하고 언제 범용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범용 함수는 다양한 타입의 동일 알고리즘 사용할 때는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 정의에서는 상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여기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펫을 상속받는 모든 하위 클래스 객체들은 여기에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타입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죠. 함수는. 그래서 이 자체도 범용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때 주의할 점은 뭐예요? 이거 참조를 안 받으면 안 돼. 포인트로 받아도 되지만 보통 포인트를 안 받고 참조로 프로그램을 한다. 그 이유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이용한 범용 프로그램 하려면은 참조로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여기에 사용된 메소드들이 무슨 메소드여야 될까? 버추얼이지, 그렇죠? 버추얼이 아니면 또 의미가 없어요. 올바른 게 호출되지 않고 엉뚱한 게 호출되는 거죠. 펫 리모컨을 씀으로써. 그래서 여기처럼 메소드가 가상함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동일의 함수가 다양한 받아 처리해야 되는 경우 이제 범용 함수 이렇게 맥스, 뭐 더블 맥스, 소트, 애드. 근데 얘3은 내부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함수를 재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수 두 개를 애드하는 거하고 문자열 두 개를 애드하는 거는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거는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렬하는 거는 정수 배열을 정렬하나 더블 배열을 정렬하나 알고리즘 차이가 없고 최대 값을 구하는 거 둘 중에 큰 값은 정수 두 개를 비교하나 더블 두 개를 비교하나 똑같죠. 알고리즘은. 그리고 함수는 그래요. 근데 범용 클래스는 스택과 같은 범용 자료를 정의해야 할 경우에는 정수를 저장하는 스택, 문자를 저장하는 스택을 각각에 정의하는 건 번거로워요. 여기서의 목표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다 유지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위에 맥스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오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애들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할 때 좀 쉽게 정의할 수 있기 위해서 템플릿이라는 걸 쓰게 되겠고요. 템플릿에는 파라미터화된 타입 매개 변수를 활용하게 됩니다.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고, 실제 사용할 때는 그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타입 인자를 줘야 돼요. 난 요번에 이 함수를 호출하는데 정수 데이터를 제공해 줄 거다. 문자를 제공해 줄 거다라는 거를 지정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하는데 그 정의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무슨 키워드 써요?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요 안에다가 매개 변수 목록을 작성합니다. 그럼 얘는 매개 변수가 몇 개야 지금? 타입 매개 변수가 요거는 하나예요. 하나. t라는 거 하나 있는 거예요. 요 경우에는 타입 매개 변수 몇 개?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할 거예요. 2개 하나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 t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또는 클래스 정의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t를 뭐로 쓸 수 있을까? 매개 변수의 타입, 이 함수 매개 변수의 타입으로 쓸 수도 있고 반환 타입으로 쓸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지역 변수가 나올 수 있죠. 지역 변수의 타입을 쓸 수 있습니다. 클래스에서는 멤버 변수의 타입, 또 이런 메소드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 메소드의 반환 타입, 매개 변수 타입, 또 그 메소드를 구현할 때 지역 변수의 타입으로 뭘 쓸 수 있어요? 이 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정의했을 때 내가 요번에는 호출하는데 정수를 제공하고 싶어. 그럼 그 앞에다가 타입 인자를 써줘야 돼요. 근데 요 타입 인자를 쓰는 거는 귀찮은 요소가 있어요. 컴파일러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그럼 얘가 10이면 t 발이니까 10에 정수가 왔으면 t를 뭘로 생각해? int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만 할 때 생략을 못 해요. 생략하면 이거 추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 클래스를 쓰는데 요번에는 뭘로? t를 int로 다 바꿔서 쓸 거다. 더블로 쓸 거다. 뭐 스트링을 쓸 거다. 이걸 지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얘도 타입 매개 변수도 뭘 할 수 있냐면 기본 인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t equal int 하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t를 뭘로 간주해요? int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a에 int 하나 없어 하나 똑같이 t를 뭘로 간주해요? int로 간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에러 나요, 이건. 얘는 무슨 클래스예요? 템플릿 클래스예요. 템플릿 클래스는 반드시 뒤에 여기 와야 돼요. 응? 그리고 이런 게 재밌죠. t2 equal t1. 그러면 내가 int 하면 t1은 뭐가 돼요? int가 되겠죠. t2는 뭐가 돼요? t2 equal t1이 기본이니까 하나만 줬으면 t1은 int, t2도 int. 근데 멤버가 이 경우에는 int가 돼요. 근데 int하고 쓰면 t1은 뭐 int가 되겠고 t2는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인자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반 인자를 줄 수 있어요. C++는 일반 인자. 그래서 얘는 타입 매개 변수죠. 근데 요 C는 그냥 일반 함수에 전달할 때 쓰이는 매개 변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list int O 하면 T는 무슨 타입이 돼요? int. C는 O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안 하고 int 리스트 했다. 그러면 여기서 C 값은 얼마? 요 경우에 C 값 얼마? 10이죠? 기본자로 10을 줬으니까 10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뭐 3 하면 10이 되는 게 아니라 3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템플릿을 정의할 때 기본 인자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하나, 둘, 세 종류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객체를. 그러면 시스템 우리의 실행 코드에는 A 클래스가 몇 번 정의될까? 이렇게 세 개를 썼어요. 3번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정해놨는데 A를 하나도 안 만들어. A 타입의 객체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주석 처리돼요. A를 하나도 안 쓰면. 근데 A 인트를 하나 썼다. 그러면은 시스템에서 이 A에서 요걸 인트 있는 버전을 하나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게 실행 파일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몇 개 만들어져? 3개의 클래스가 정의돼요. 그럼 그 실행 파일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내가 이 함수를 10종류로 써. 여기 타입을 다른 걸. 그럼 이 함수가 몇 번 정의된다? 10번 정의돼요. 그거를 C++에서는 템플릿 블로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한 가지 안 좋은 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일 수도 있지만 원래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은 10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뭐 큰 문제 없는데 자바 같은 데는 이거 하나 만들면 코드는 늘 하나예요. 함수도 있으면 코드는 늘 하나예요. 매개 변수로 어떤 종류 걸 여러 번 쓰든 뭐 한 개만 쓰든 간에 코드는 늘 하나예요. 자바 같은 데는. 근데 C++은 코드가 몇 개가 된다? 여러 개로 이제 중복돼서 만들어져요.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만 실행 파일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개가 커지는 것이다. 그 얘기가 어디 뒤에 있을 거예요. 네, 템플릿 블로팅 그 얘기입니다. 다 끝내버릴까? 별로 설명할 게 뭐 있나? 요 갖고 설명하면 되겠다. 자, 요 버전은, 정수에 대해서 만든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요 스택은, 뭐 스택이 뭔지 몰라도 돼요.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정수만 유지할 수 있어요. 정수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범용으로 바꾸고 싶어요. 범용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는 정수거나 정수가 아니거나 뭐는 똑같아요? 알고리즘은 똑같다는 거죠. 알고리즘은.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하고 여기서 만들었을 때 달라지는 점은 지금 요 int 포인터 버프 요 부분이 이제 범용적으로 바뀌어야 돼. 여기서는 정수만 유지했고 범용에서는 뭐예요? t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코드가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void push int n이 돼 있죠. 정수 하나를 넣게 돼요. 그런데 이게 범용으로 바뀌면은 push 뭐가 돼요? 원래는 똑같이 그냥 바꾸면 t 아이템이 되죠.
그쵸? 아까 보면 push int n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얘를 범용으로 바꿀 때는 이렇게 바꿨어요.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이 stat 요런 애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뭐만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아무거나라는 게 뭐냐면은 원시 타입도 되고, 그러니까 stack in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원시 타입이죠. int는 stack studen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야? 객체 타입이죠. 구조체나 좀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이 t가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어요? 객체도 될 수 있고 원시 타입도 될 수 있어요. 원시 타입은 t 아이템, int n 이렇게 써도 별 문제가 없어. 얘가 int로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student이면 student 아이템 하면 이거는 비율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으로 바꿀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t는 원시 타입도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다? 객체도 올 수 있다. 그러면 뭐에 좀 더 맞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객체에 맞게끔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얘가 t면은 어떻게 돼? const int 아이템이에요. 근데 얘나 int 아이템이나 차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int가 아니라 student이면 무지 큰 차이예요, 이건. call by value가 불러지고, 얘는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고 안 불러지고 차이거든요. 큰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용 클래스를 만들든 범용 메소드를 만들든 그 t가 뭐가 될 수도 있다? 객체도 될 수 있고 원시 타입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내가 어떤 이렇게 됐으니까 요걸 줄 테니까 얘를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라. 그러면 int 나온 걸 다 t로 바꿔.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러면 뭘 처리 못한 거예요? 객체가 올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처리해. 아까 거는 그냥 int 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는데, 왜 그렇게 된다? 이 t는 원시 타입도 되고 모두 될 수 있어요. 객체 타입도 될 수 있어요. 그게 C++에서 여러분들이 범용 클래스나 범용 타입을 구현해야 될 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만들 때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 일은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클래스들은 다 무슨 클래스일까? 범용 클래스들이 대부분이에요. 벡터도 그렇고 뭐 그 스택도 그렇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들은 다 거의 다 범용 클래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클래스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 거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템플릿을 살펴보고 있는데, 범용 프로그래밍은 크게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것과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게 있고요. 범용 함수를 만드는 거는 초기에 그 함수를 설명할 때도 이미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챕터에서는 주로 이제 범용 클래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C++11부터는 원래는 그전에는 클래스라는 걸 여기다 썼었는데 C++11부터는 클래스 대신에 이제 타입 네임이라는 걸 쓰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TUV 한 글자 쓰는 건 그냥 초기부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꼭 대문자 안 쓸 필요도 없고 뭐 뭐든지 가능한데 주로 TUVE 뭐 이렇게 대문자로 많이 쓴다. 이제 이렇게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함수에서는 템플릿 범용 함수에서는 요 인자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면은
요 인자를 보고 추측하는 거죠. 요번에 부를 때 얘를 t를 정수로 썼는지 뭘로 썼는지를 추측해 줍니다. 그런데 클래스를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는 생략할 수 없어요. 생략하면 뭐가 있어서 얘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쓰면 생략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템플릿에서도 기본 인자들을 활용할 수 있다. 기본 인자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요런 거는 또 특이할 수 있죠. 그래서 t2 equal t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int 되면 t1과 t2가 둘 다 무슨 타입이 돼요? 얘는 이렇게 되면 int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t1은 int, t2는 더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 클래스를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보통은 만약 이게 리스트인데 정수만 저장하면 리스트를 만들겠다. 그럼 t 대신에 int로 쭉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런 뭐죠? 매개 변수와 반환 타입을 쓸 때 뭘 고려해야 돼요? 저 t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원시 타입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객체 타입도 될 수 있다. 근데 객체 타입은 좀 더 무거울 수 있죠. 그러면 둘 다 써도 문제가 안 되게끔 하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foo tn 이렇게 됐을 때 t가 int면 foo int예요. 문제는 없죠. 이렇게 돼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t가 뭐 student다. 그럼 student n이 되면 요거는 객체를 어떻게 전달해요? call by value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foo const tn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const int n이 되고, 얘는 foo const student n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와 얘는 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전달할 때 call by reference 하니까 비용이 안 들어요. 주소 하나만 복사되니까. 얘와 얘는 차이가 없어요. 별로. 정수 하나 전달하나 정수 레퍼런스 전달하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용 클래스를 만들 때에는 그 타입 매개 변수 t가 나중에 사용될 때 원시 타입도 될 수 있고 객체도 될 수 있다. 무거운 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공통적으로 객체를 가정했을 때 좀 더 바람직한 형태대로 매개 변수나 반환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열에 있는 거를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t, 레퍼런스로 반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타가 많았더라고 지난번에 봤더니.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수정을 했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 이런 애가 있었다. 요 주석을 처리해 놨는데요, 제가 옆에 좀 수정했어요. 근데 요 주석을 처리했는데, 만약에 얘가 주석을 우리가 해제했다. 그래서 얘가 기본 생성자를 가지고 있다 라고 쳤을 때, 이렇게 만들게 되면 뭐가 불러져요? 페어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겠죠. 페어의 기본 생성자가 불러지면은 이 객체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T1 first와 T2 first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만들어질까? A는 클래스예요. 클래스면은 A first가 되겠고 A second가 되겠죠. 특별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뭐 어떻게 만들어질까? 뭘 이용해서? A의 뭘 이용해서? A의 기본 생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A가 기본 생성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 문법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범용 클래스든지 범용 함수든지 그것을 내가 5종류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 함수는 5개가 만들어지겠고 클래스도 5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페어 A라는 걸 쓰는 순간에 클래스 페어 A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A로 바뀐 게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 만들어져 놓고 이게 가능한지를 뭘 해요? 문법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검사로 체크가 된다. 실행 시간에 죽는 게 아니라 문법 검사를 통해서 이 에러들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모든 애들이 이 페어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얘를 쓰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기본 생성자가 없는 타입은 얘를 쓰는 순간 뭐가 돼요? 문법 오류가 나요. 그래서 그게 실행 시간에 죽는 게 아니라 문법 오류가 난다.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내가 이 함수에다가 max에다가 A, A1, A2가 있는데 A1, A2를 넣었어요. 그러면 이 max는 t가 무슨 타입이에요? A 타입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A 클래스에. 네? 기본 생성자는 필요 없죠. 얘는 넘어갈 때 뭘로 넘어가? 참조로 넘어갔으니까 뭐 복사 생성자나 기본 생성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건 생성돼 있다고 생각하고 요때 이렇게 썼을 때의 문제점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 비교 연산자가 제정이 돼 있어야 돼요. 요 A에. 근데 제정이 안 돼 있으면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문법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문법 오류가 된다. 그러니까 범용 함수든 범용 클래스든 어떤 타입을 썼는데 그 타입을 그 클래스에서 수용할 수 없거나 그 함수에서 수용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법 오류로 처리해줘요. 그 문법 오류로 처리할 수 있는 바탕은 뭐냐면은 템플릿 블로팅 해가지고 그것들 다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문법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문법 검사.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범용 함수가 있는데 저거를 5종류의 인자 타입 갖고 썼어. 그러면 함수가 몇 개 만들어져요?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 호출문들을 문법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오류가 나면 이제 문법 오류를 주게 된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쉬는 시간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아니고 문법 오류로 체크를 해준다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 말하는 강어심의 문제는 얘가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얘가 있는 애들만 오게끔 할 수는 없고 C++에서는 얘가 없는 애를 썼을 경우에는 실행 시간에 죽는 게 아니라 문법 오류를 해준다. 그 문법 오류를 검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걸 다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종류별로 만들어서 검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용 함수는 필요한 타입 검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T와 T니까 요 두 개의 타입이 어때?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일치 안 하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주든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 템플릿 블로팅. 그래서 아까처럼
5개를 쓰면 5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거가 현상이 이거예요. 템플릿 블로팅 많이 만들어진다. 그럼 많이 만들어진 거의 문제는 뭐예요? 실행 파일이 커진다는 거죠. 실행 파일이. 왜냐하면 소스들이 늘어나니까. 근데 템플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원래 그 정도의 코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5종류로 쓰려고 그러면 원래 5개 함수를 만들어냈으면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어들에 따라서는 자바 같은 언어는 템플릿에 대해서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게 언어의 특성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템플릿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다가 이제 정의하지 않고 별도 CPP 파일에다가 그 정의할 수 있죠. 별도 CPP 파일에 요 클래스를 우리가 알고 여기다 할 수 있는데, 요 경우에는 함수마다 이걸 다 써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별도 파일에다 구현할 때는 얘를 넣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위에다 이거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함수의 개수마다. 함수마다. 메소드마다. 스택 얘기고, 그건 뭐, 굳이 꼭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템플릿 클래스의 스태틱 멤버. 이것도 좀, 이제, 자바랑 좀 차이 나는 부분인데, 자바는 이런 스태틱 멤버를 못 가져요. 근데 이제 얘는 갔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들면, 이 스태틱 데이터들은, 원래 스태틱 데이터는 뭐예요? 원래 스태틱 데이터는 클래스가 있으면 객체를 100개 만들어도 스태틱 멤버 변수 몇 개 만들어져요?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템플릿에서는, C++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져요. A-int와 관련된 스태틱 변수들, A-double과 관련된 스태틱 변수들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이해됐어요? 원래는 일반적인 스태틱 변수들은 클래스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안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코드를. 따로따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스태틱 멤버는 2개 생성되고, 예를 들면 A에 스트링을 썼다. 그러면 이 스태틱 멤버들이 그 세트를 위해서 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스트링 DDD 뭐 있으면 또 되는 거고, 초기화 문법도 이렇게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템플릿 클래스에 스태틱 멤버 쓰는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가능하다.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using 타입데프 말고 혹시 이게 번거로워서 스택 인트 같은 거를 이게 너무 자주 쓴다. 그러면 이제 번거로워서 걔를 반복적으로 쓰기 싫다. 그러면은 이제 CPP11부터는 뭘 쓰다? 타입데프 대신에 using을 쓰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using. 그래서 using 이렇게. 이게 원래 이렇게 되고요. 뭐 타입 인자를 지정해서 템플릿 클래스를 상속할 수도 있고, 일반 클래스를 상속하면서 얘를 템플릿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고, 템플릿 클래스 상속하면서 얘도 템플릿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응용을 만들면서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는 잘 안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고 그러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에는 대부분의 어떤 기능들이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져 있겠죠.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템플릿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잘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그걸 쓰면서 그 개념들을 이해하고 쓸